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시간입니다. 요즘 영화 수리남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가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인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식사는 잡섰어? 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들의 인사말을 변형한 말이기도 해서 한국인들의 인사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문법적으로 틀린 이 표현이 이 말을 하는 그 등장인물의 특징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리남에서 아주 자주 나왔던 대사 식사는 잡섰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사는 잡섰어? 라는 말에서 일단 단어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우선 식사는 잡섰어에서 이 식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식사라고 해서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식사라는 말은 명사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로 음식을 먹는 행동 또는 그때 먹은 음식 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먹는 행위 또는 먹은 음식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 식사가 끝났다, 저녁 식사로 국수를 먹었다 등과 같이 식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식사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로는 밥이 있습니다. 밥이라는 것은 쌀을 끓여서 익힌 음식 이라는 뜻이 우선 있는데요. 친구가 밥을 먹다 라는 말은 음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빵이 아니라 빵을 안 먹고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음식의 이름으로서의 밥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로 먹는 음식을 가리켜서 그것이 꼭 쌀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빵을 먹든 고기를 먹든 식사로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밥을 굶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식사를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고 아침을 못 먹거나 점심을 못 먹거나 그래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밥은 아주 비슷합니다. 밥이라는 말을 좀 높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진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진지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거는 밥의 높임말이어서 어른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같이 어른에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럴 때는 어른에게 깨서라는 높임 표현의 조사를 사용하고요. 또 진지라는 단어, 밥 대신에 밥을 높인 진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먹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드시다, 또 잡수시다 라는 동사와 함께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진지를 드시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비슷한 단어로는 밥도 있고 진지도 있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그때그때 선택해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의 특징들
또 그 단어들과 함께 사용하는 동사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써야 하는 말인지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식사는 잡섰어에서 이 잡섰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잡섰어라는 말의 기본형은 잡수다입니다. 발음은 잡수다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것은 먹다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침을 잡수다, 어머니께서 라면을 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는 잡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먹다라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잡수다, 동생이나 친구에게는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거지요. 잡수다보다 한 단계 더 높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잡수시다입니다. 시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잡수다보다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시를 넣어서 잡수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침을 잡수시다, 어머니께서 라면을 잡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잡수다라는 표현보다는 잡수시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잡수다보다 잡수시다를 기억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높임 표현은 좀 복잡합니다. 친구나 동생에게는 밥을 먹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할머니와 같이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어른에게는 깨서라는 조사와 함께 식사를 잡수시다, 식사를 드시다, 또 식사를 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식사라는 말은 잡수시다, 드시다, 하시다와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른에게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식사는 잡섰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은 인사로 사용할까요? 이거는 하나의 인사말인데요. 이 말이 생긴 이유는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다 보니 그것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말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지금은 밥을 못 먹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한지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을, 친근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표현, 즉 인사말입니다. 상대의 안부를 묻는 배려와 친근한 의미가 포함된 인사말인 거예요. 즉 지금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식사는 잡섰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친근한 마음,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인사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존댓말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에서 이런 것들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식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또 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밥의 높임말 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드시다, 잡수시다
등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 4가지 문형은 아예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다, 식사를 하다, 진지를 드시다, 진지를 잡수시다. 또는 조사를 빼고 밥 먹다, 식사하다, 진지 드시다, 진지 잡수시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문형에 맞춰서 그 높임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을 먹다입니다. 밥을 먹다는 어른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 밥 먹었습니까? 선생님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밥 먹다라는 것은 친구나 동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 밥 먹었어요? 광수야 밥 먹었어? 이런 표현에만 밥을 먹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식사를 하다라는 말은 어른에게도 친구에게도 동생에게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쓸모가 유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광수 씨 식사했어요? 광수야 식사했어? 이 모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식사라는 말, 식사를 하다라는 말은 어른에게도 친구에게도 동생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진지를 드시다, 진지 드시다 라는 말은 어른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장님, 진지 드셨습니까? 선생님, 진지 드셨어요? 라는 표현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광수 씨, 진지 드셨어요는 어색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광수야, 진지 드셨어는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진지를 드시다를 쓰지만 친구나 대등한 관계, 동생에게는 진지를 드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잡수시다라는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선생님, 진지 잡수셨어요? 라는 표현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광수 씨, 진지 잡수셨습니까? 광수야, 진지 잡수셨어? 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친구에게 진지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진지는 굉장히 높이 상대방을 존중할 때 어른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식사는 잡섰어? 라는 수리남에서의 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법에 맞지 않거든요. 일단 잡섰어 라는 표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잡섰어 라는 말은 잡수었어의 줄임말입니다. 잡수다 라는 말의 어간에 과거 시제 엇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 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수엇이 섯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발음을 해볼까요? 수엇 이렇게 2개로 발음할 수 있는데 이 2개를 빨리 발음하면 수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엇이 섯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잡수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잡수었어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는 잡섰어? 라는 것은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잡수다 라는 높임말을 쓰게 되면 그 어말 처리도, 말끝 처리도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데 이거는
어써라는 낮춤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잡섰어요 라고 요가 붙어야 하는데 요를 쓰지 않은 거죠. 잡섰어? 뭐뭐 했어? 요 말은 친구나 동생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잡수시다, 잡수다 라는 말은 어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잡섰어 라는 말은 어른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쓰면서 친구나 동생에게 말을 하듯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존대와 낮춤이 동시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르게 표현하려면 식사는 잡수셨어요, 밥은 잡수셨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잡섰어? 라고 했으니까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성격, 건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을 사용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어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지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건달로 위장을 했지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침도 뱉고 말도 거칠게 하고 이런 격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건달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건달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법에 안 맞는 말을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식사는 잡섰어? 라는 말은 등장인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아주 효과적인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잡수다라는 존댓말을 썼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있어, 나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 라는 표현과 그렇지만 너하고 나는 대등하고 친한 관계야 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사이에서의 그 건달끼리의 문화, 또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식사는 잡섰어?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식사는 잡섰어? 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대어도 쓰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신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말도 쓴 아주 특이한 표현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에 나온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창호라는 그 국정원 직원이 강인구라는 사람 사업하다가 망했죠. 이 사람에게 지금 범인을 속이기 위해서 둘이 친구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최창호가 말을 하지요.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인구가 에이 먹을 게 영 시원찮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시원찮어 라는 말은 불만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원하지 않아, 시원치 않아 이런 말인데 원래는 이 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시원찬아 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건데 강인구도 역시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말, 많이 잡섰어도 문법적으로 어색한 말, 시원찮어도 문법적으로 어긋난 말 이런 것들을 쓰면서 두 인물이 지금 마약 밀배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을 이런 말투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찮다 라는 말이 불만족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대화를 볼까요? 최창호가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이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강인구가 대답합니다. 아,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라는 말을 합니다. 밥 한 술 못 떴네 라는 말은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한 술 못 뜨다,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전혀 식사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영화 속의 장면들 떠오르십니까? 식사는 잡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문으로 보여드렸던 문장을 가지고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표준 속도로 2번 들려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듣기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2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릴 거니까, 시간을 드릴 거니까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끝으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또 2번 들려드립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하기 연습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광수 씨, 식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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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야, 식사했어? 광수야, 식사했어? 광수야, 식사했어? 광수야, 식사했어?
광수야, 식사했어? 광수야, 식사했어? 이광수 씨, 밥 먹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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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씨, 밥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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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야, 밥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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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진지 드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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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할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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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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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먹을 게 영 시원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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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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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아이, 오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밥 한 술 못 떴네. 영화 수리남의 대사 식사는 잡섰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주제는 식사는 잡섰어 라는 것으로 간단했지만 단어 공부, 한국의 인사문화, 또 그 존대법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